어이쿠, 이거 참 큰일이구먼. 맨날 목욕하면 깨끗해서 좋은 거 아이가? 그런데 요즘 와보니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카더라. 아, 이거 참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 싶지? 우리 젊었을 적에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군대 가서도 씻는 거 엄청 중요했는데 이제 와서 목욕을 줄이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아마 이거 보고 계신 어르신들도 내랑 같은 생각일 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이소. 요즘 나이 들면서 피부도 점점 얇아지고 괜히 목욕하고 나면 몸이 더 가려운 것도 같고 피곤한 날은 씻고 나면 오히려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참말로 이상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던 기라. 내가 찾아보니 65세 이상이면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카대. 피부도 망가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혈압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않카나. 어르신들, 우리 몸이 젊었을 때랑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한대이. 뭐, 젊을 때야 뭐든 씻어도 끄떡없었지만 지금은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도대체 매일 목욕이 우리 몸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씻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아보입시다. 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5개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소. 한번 알아두면 평생 도움 될 기라. 매일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한 번 이상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 면역력, 혈압, 근육과 관절, 심혈관 건강이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목욕 습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 5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얇은 기름층이 있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이 보호막이 계속 씻겨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보호막이 손상되면 피부염이나 각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욕 후 피부가 당기거나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 이미 보호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몸을 보호하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잦은 목욕으로 인해 좋은 균까지 씻겨나가면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불필요하게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며 습진이나 곰팡이, 감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집니다. 젊을 때는 이 변화가 크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 조절 기능이 둔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목욕 후 다시 올라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목욕 후 갑자기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혈압 변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이완되지만 문제는 너무 자주 하면 근육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오히려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근육량이 줄어든 어르신들은 목욕 후 무릎이나 허리가 더 시큰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 시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면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과 심박수가 동시에 변화하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후 욕실에서 나오면서 온도 차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원인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각각의 원인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밝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부 건강, 면역력, 혈압 변화, 근육 및 관절 건강, 심혈관 부담과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호막 손상에 대한 연구. 미국 피부과학회의 AD에서는 잦은 목욕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피부의 천연, 보습 성분이 감소하면서 피부 보호막이 쉽게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번 이상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노인의 60% 이상이 만성적인 피부 건조증을 겪고 있으며 피부염 발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에 대한 연구.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세균과 접촉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65세 이상의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목욕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틀에 한 번 씻게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매일 목욕을 한 그룹의 피부 미생물군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낮아진 반면 이틀에 한 번 씻은 그룹은 피부 면역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혈압 변동에 대한 연구. 미국 심장협회의 HA는 뜨거운 목욕이 고령자의 혈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간 목욕을 하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혈압이 20mmHg 이상 급격히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목욕 후 욕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혈압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심혈관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뜨거운 물 목욕이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 건강에 대한 연구.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운동생리학 연구팀은 따뜻한 물에서의 반복적인 목욕이 근육과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관절의 유연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실험 참가자들의 경우 목욕 직후에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절의 탄력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 부담에 대한 연구.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이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해 심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면서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실내와 욕실 온도의 차이가 클 경우 목욕 후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매일 목욕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노년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잦은 목욕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만으로는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매일 목욕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피부 보호막 손상, 면역력 저하, 혈압 변화, 근육 및 관절 건강, 심혈관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피부 보호막이 손상된 사례. 72세인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하얗게 일어나고 조금만 긁어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조함이라 생각했지만 가려움이 심해지고 피부가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지나친 목욕이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을 철저히 하면서 겨우 피부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해진 사례. 68세의 박노인 가명은 늘 깔끔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면역력 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에 좋은 균이 지나치게 줄어들어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의 방어력이 약해져 세균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박노인은 이틀에 한 번씩 목욕하는 습관으로 바꾸었고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혈압이 급격히 변한 사례. 76세의 이정호 씨는 저녁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뜨거운 목욕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혈압이 오르면서 뇌가 순간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이 씨는 미지근한 물에서 짧게 씻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이 약해진 사례. 70세의 정순자 씨는 관절염이 있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무릎이 더 자주 붓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뜨거운 물로 인해 근육이 너무 이완되면서 장기적으로 관절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 씨는 목욕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준 사례. 65세의 최경수 씨는 겨울철에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목욕을 하고 욕실에서 나온 직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욕실과 실내의 온도 차가 심해지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이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두고 목욕 후에도 실내 온도 변화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면서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욕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이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목욕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보호, 면역력 강화, 혈압 관리, 근육 및 관절 건강 유지, 심혈관 부담 완화를 위한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호를 위한 생활 습관.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34회 정도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비누 사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등이나 다리는 때를 밀 필요 없이 가볍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욕실에 가습기를 두거나 물을 받아놓는 것도 피부 건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목욕 후에는 몸을 자연스럽게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목욕하면 피부에 좋은 균이 사라지므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욕 시간을 1015분 이내로 줄이고 과도한 소독 성분이 포함된 바디워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유익한 유산균이 포함된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습관. 목욕 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해야 합니다. 욕실 온도를 실내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혈압 변화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에 목욕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며 욕실에서 나올 때는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 목욕을 할 때 너무 오랜 시간 몸을 담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은 일시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 후 바로 눕지 말고 짧게라도 걷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심장의 부담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전후로 실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너무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목욕 후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목욕을 하기 전에 가벼운 체조나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근육 및 관절 보호, 심혈관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호를 위한 식습관.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1.5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보호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의 보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귤, 오렌지, 피망 등은 피부 재생을 돕고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견과류와 아보카도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둘째,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 장 건강이 곧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등을 섭취하면 장내 좋은 균이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항균 성분이 많아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살코기,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셋째,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습관.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나 카모마일 차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목욕 후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는 식습관.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음식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닭가슴살, 콩, 생선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색 채소와 베리류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 견과류, 해조류를 섭취하면 심혈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고 튀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욕 후에는 가벼운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목욕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었는데 막상 늙어보니 다시 젊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란 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내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길 바랍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았고 배가 고파 쌀독을 열어보면 한 알갱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기필코 성공해서 가족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그렇게 어린 마음에 이를 악물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때론 운이 필요했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무작정 열심히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고 친구도 가족도 챙기지 못한 채 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많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다는 걸요. 나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줬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알게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깨달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압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을 등한시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더군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알던 사람들 하나둘 떠나갑니다. 친구도 가족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홀로 남게 되지요. 나는 후회합니다.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걸, 좀 더 많이 웃을 걸,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쁠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나는 젊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일에 치이고 술을 마시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병원 신세를 지면서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늦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은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십시오. 이제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제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웃어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라.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이다. 이 말을 끝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빕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곤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타고난 기질일 뿐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 많고 예민한 우리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둔감해지거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특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와 경험담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평생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하며 살아왔던 분들, 이제는 조금이라도 가볍게 살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조금만 더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10가지 방법.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깊이 고민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 성향은 때때로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기질이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하루에 한 번 생각 멈추기 연습하기. 연구 결과.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진은 마음 챙김 MINDFULNESS 훈련을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에 10분씩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불필요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춤을 연습합니다. 산책하면서 주변의 소리, 색깔, 온도를 의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받아들이기. 연구 결과.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실수를 했을 때 이걸 통해 배울 점이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3. 남과 비교하는 습관 버리기.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 교수는 사람들은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순간만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에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감사 일기를 써서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한 만족감을 높입니다. 4. 몸을 움직여 불안 줄이기. 연구 결과.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결과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과정을 즐깁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5.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 들이기. 연구 결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불안한 감정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찾아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매일 자기 전에 5분 동안 오늘 있었던 일과 감정을 적어봅니다. 고민이 많을 때는 종이에 적어본 후 해결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고민을 글로 적으면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죄책감 버리기. 연구 결과.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창의성과 심리적 안정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나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임을 인식합니다. 7.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
연구 결과 미국 UC 버클리 연구팀은 감사하는 습관이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났다는 사실에 감사해봅니다. 작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8.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 연구 결과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단순한 인맥보다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겉으로만 친한 관계보다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나에게 편안한 사람들과 가까이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9.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 연구 결과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후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모든 문제에 100%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선택한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음을 인정하며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10. 자기 자신을 믿어주기. 연구 결과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팀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생각 멈추기 연습하기. 이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지만 머릿속은 폭풍처럼 요란합니다. 아침부터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젯밤 친구와 나눈 대화가 떠오릅니다. 괜히 그 말을 했나 싶어 후회가 밀려옵니다. 몇 주 전에 했던 작은 실수도 다시 떠오릅니다. 별일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까지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공기가 콧속을 타고 들어와 가슴 깊숙이 퍼지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테이블을 두드리던 중 얼마 전 읽었던 마음 챙김에 대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당시에는 그냥 넘겼지만 오늘 같은 날은 그 방법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밀려듭니다. 내일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뭘 사야 하지? 아까 전화했을 때 내 말투가 너무 차갑진 않았나?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을까?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 공기가 코를 타고 들어왔다 나가는 감각을 의식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방금 전까지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듯합니다. 손끝에 힘이 빠지고 어깨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에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만 보였던 방이 부드러운 빛으로 채워진 듯합니다. 이순자 씨는 가만히 미소를 짓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평온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걷기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리하기. 이순자 씨는 현관 앞에서 운동화를 신으며 잠시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없었습니다. 몸도 찌뿌둥하고 마음도 뒤숭숭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지만 이대로 있으면 온종일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운동화를 동여매고 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자 몸이 조금씩 깨어나는 기분이 듭니다. 느리게 한 발씩 내디디며 집을 나섭니다. 처음에는 무겁던 발걸음이 점차 가벼워집니다. 공원을 따라 걷다 보니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작은 새들이 제잘거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들이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깔깔대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들도 점차 가라앉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불안감을 낮추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20분쯤 걷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조금은 풀린 듯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거리의 꽃집에서 싱그러운 초록빛 식물 하나를 샀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마음도 정리됩니다. 앞으로도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이렇게 가볍게 걸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3.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이순자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숨을 쉽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 울리는 알림 소리가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지만 정작 열어보면 별것도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화도 즐겁게 참여했지만 이제는 그저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알람을 끄려고 하다가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연락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았던 사람들, 무리해서라도 유지하려 했던 관계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관계가 오히려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음을 깨닫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지며 살짝 쓴맛이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억지로 맞춰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커피처럼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넘겨봅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그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난 후 피곤함이 몰려오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몇 개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끝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부터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마음을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작은 배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4. 나만의 공간 만들기. 이순자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방안을 둘러봅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기저기 놓인 신문과 잡지, 소파 옆에는 정리되지 않은 담요, 책장에는 몇 년째 펼쳐보지도 않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어수선한 공간이 더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읽는 책은 박스에 담아놓습니다. 소파에 놓인 담요를 접어두고 테이블 위에 잡지를 정리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머릿속도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 정돈되면 뇌도 덜 피로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을 만들면 불안이 완화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리가 끝난 거실에 다시 서봅니다. 공간이 넓어 보이고 공기도 조금 더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소파 한쪽에 푹신한 쿠션을 올려두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좋아하는 향초를 하나 켜봅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기분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이제야 내 공간 같은 느낌이 드네. 여태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내왔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의 끝에서 이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5. 규칙적인 식사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이순자 씨는 주방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안에는 며칠째 손도 대지 않은 채소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가끔은 아예 건너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따라 몸이 더 피곤하고 마음도 무기력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신선한 채소와 달걀을 꺼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넣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부드러운 달걀의 노란빛이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밥을 짓는 동안 연구 결과가 떠오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을 걸으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떨어지고 불안감이 높아질 확률이 커진다고 합니다. 완성된 따뜻한 밥과 반찬을 앞에 두고 그녀는 잠시 멈춰 냄새를 맡아봅니다. 갓 지은 밥에서 나는 고소한 향, 잘 익은 달걀의 부드러운 냄새, 아삭하게 씹힐 것 같은 신선한 채소의 향이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사 하나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니. 이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앞으로는 대충 때우지 않고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6. 아침 루틴 만들기. 이순자 씨는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침이 올 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몸도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보느라 잠든 시간도 늦었고 피곤이 풀리지 않은 채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손을 위로 쭉 뻗자 몸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다음 어제 미리 정리해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적습니다. 운동 30분, 독서 20분, 장보기. 계획을 세우자 하루를 좀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루틴을 가지면 하루를 더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가벼운 운동과 명상,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얼굴을 비춥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한결 가볍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앞으로는 아침을 바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유롭게 하루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조금씩 더 평온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7. 정보 단절의 시간 갖기. 이순자 씨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침부터 뉴스 기사와 SNS를 보다가 기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불안한 경제 상황, 비교되는 타인의 일상까지. 무심코 휴대전화를 들었을 뿐인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주무릅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이내 습관처럼 다시 휴대전화를 잡으려다 멈춥니다. 하루 종일 이 작은 화면에 갇혀서 살고 있었네. 오늘은 일부러라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보기로 합니다. 책장 한편에 꽂혀 있던 오래된 소설책을 꺼내어 첫 장을 넘깁니다. 종이에서 나는 은은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글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오랜만에 집중하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는 짧고 자극적인 정보들만 소비하다 보니 이렇게 한 줄 한 줄 따라가는 과정이 어색하지만 차분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끝없는 정보들이 뇌를 피로하게 만들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조용한 거실에서 책장을 넘깁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SNS를 할 때와는 달리 책 속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며 감정이 차분해지는 걸 느낍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대신 이렇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후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느껴지는 가벼움이 신기합니다. 머릿속이 정리된 느낌,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느낌. 앞으로는 하루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지내야겠어. 작은 결심이지만 이 변화가 가져올 평온함을 기대해 봅니다. 8. 감사일기 쓰기. 이순자 씨는 노트 한 권을 펼쳐듭니다. 하얀 페이지를 앞에 두고 펜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할 일이 있었나? 처음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떠올려 보기로 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유난히 맛있었다. 산책할 때 지나가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해줬다.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다. 소소한 것들이지만 적어놓고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노트 속 글씨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생각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매일 3가지씩은 적어야겠다. 일기를 덮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찾아보니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9. 취미생활 시작하기. 이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예전엔 뭔가를 배우는 게 즐거웠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한다는 광고를 봤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 얼굴이 예전과 다르네. 눈가에 잡힌 잔주름, 볼이 살짝 처진 듯한 느낌, 예전엔 탄력이 있었던. 피부가 이제는 푹신하게 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누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화장품 광고에서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크림만 바르면 젊어진다. 이 성분이 기적을 만든다. 하지만 정작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어쩐지 속은 기분이 듭니다. 주름을 막고 탄력을 유지하는 진짜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주름 없이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거창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습관. 지금부터라도 따라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 내 얼굴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피부. 수분 유지하기. 너무 당연한 말 같겠지만 물은 피부 탄력의 기본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탄력이 훨씬 높았습니다. 68세의 정희 씨는 젊었을 때부터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차나 커피를 마시면 되지 꼭 물을 많이 마셔야 하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60대가 되면서 피부가 점점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2달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전보다 탱탱해 보였고 화장이 훨씬 잘 먹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겉에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서 채워줘야 한다는 걸. 두 번째 습관,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기.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2배 이상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72세의 김성호 씨는 오랫동안 수면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평균 수면 시간이 4-5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잠을 제대로 자야겠다. 밤 10시부터는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좀 더 밝아진 것 같은데? 얼굴이 전보다 한결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잠 덕분이었구나.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잠을 못 자면 소용이 없다는 걸. 세 번째 습관,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 먹기.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은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와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 탄력이 낮고 주름이 더 깊게 생긴다고 합니다. 67세의 박순자 씨는 오랫동안 빵과 과자를 즐겨 먹었습니다. 단맛이 당길 때마다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먹었고 끼니 대신 가공식품으로 때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칙칙하지?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어 보였던 그녀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라도 자연식을 먹어야겠다. 그때부터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변화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피부 톤이 한결 밝아졌고 예전보다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도 피부가 변할 수 있구나. 네 번째 습관, 햇볕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노출을 줄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름이 적고 피부 탄력이 훨씬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24%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0세의 이정숙 씨는 평생 야외 활동을 즐겼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같은 나이인 친구의 피부가 유독 팽팽하고 깨끗해 보였던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친구는 20년 전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발랐다고 했습니다. 반면 정숙 씨는 특별한 관리 없이 햇볕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햇빛이 내 피부를 이렇게 늙게 만들었구나. 그 후부터 정숙 씨는 실내에서도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잡티도 줄어든 것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다섯 번째 습관, 적절한 운동으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운동은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 탄력이 30% 이상 높았고 노화 속도도 훨씬 느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65세까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움직일 일이 줄어들었고 얼굴이 점점 칙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정말로 피부가 늘어지고 푸석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수 씨는 하루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얼굴이 전보다 생기 있어 보였고 2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피부 관리법이었다는 걸. 여섯 번째 습관, 술과 담배를 멀리하기. 담배와 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주름이 2배 이상 많으며 음주를 자주 하는 사람도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2세의 정영호 씨는 젊었을 때부터 술과 담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 맞나?
그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술과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 후 피부가 전보다 한결 맑아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피부 관리의 첫걸음을 뗀 것 같다. 7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에 강력한 적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주름을 깊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빠르게 손실되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됩니다. 박정혜 씨는 늘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2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그녀는 늘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거울을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었나? 거울 속의 그녀는 예전의 건강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특히 이마와 입가의 주름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어루만지자 까칠한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예전엔 탱탱했던 피부가 지금은 거칠고 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을 때 그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어디 아파?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이네. 친구의 말에 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그 순간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너무 방치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하루 10분씩 깊은 호흡을 하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불안감이 점차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었지만 점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네. 거울을 보니 그녀의 피부는 이전보다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피부도 점점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피부도 편해진다. 8번째 습관 꾸준한 마사지로 얼굴 근육 이완하기. 얼굴 마사지는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씩 얼굴 마사지를 한 사람들은 피부 처짐이 줄어들고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속 근육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씨는 항상 피부 관리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딸이 집에 놀러와서 말했다. 엄마, 요즘 피부가 좀 늘어진 것 같아요. 마사지 한번 해봐요.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권유에 따라 밤마다 얼굴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좀 더 탄탄해진 것 같아. 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촉감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피부에 탄력이 생긴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마사지 덕분인가? 그녀는 더욱 열심히 마사지에 집중했습니다. 손끝으로 피부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켰습니다. 어느새 마사지가 그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야, 너 요즘 뭐 발라?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장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마사지했을 뿐이야.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9번째 습관,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기.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 보습력이 40% 증가하고 주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김옥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돼지 껍데기, 닭발 같은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맛있어서 먹었을 뿐 그것이 피부에 좋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옥자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니? 그녀는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나 그냥 잘 먹고 잘 지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친구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주름이 깊지 않고 피부에 탄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신이 오랫동안 즐겨 먹던 음식들이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식습관이 내 피부를 지켜줬구나. 그 후로 그녀는 더욱 신경 써서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난 나이를 잘 먹고 있구나. 10번째 습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마음의 상태는 피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피부 재생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가짐이 몸의 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최순희 씨는 젊었을 때부터 늘 불평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불평했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남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부러워했고 자신에게는 왜 그런 행운이 없는지 한탄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변한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넌 요즘 하루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그냥 다 똑같지 뭐.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침에 햇살이 얼굴을 비출 때가 제일 좋아. 그 순간이 너무 따뜻하고 평화로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순희 씨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였더라? 그녀는 문득 자신이 늘 불평만 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하나씩 기분 좋은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녀는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참 좋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이 예쁘네. 오늘은 하늘이 참 맑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녀의 얼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굳어있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주름도 덜 깊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였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피부도 젊어진다. 80세 노인의 인생 철학. 나는 올해로 80살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종종 놀랍니다. 어르신,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싼 화장품 때문이 아니에요. 난 그냥 기분 좋게 살았을 뿐이야. 사람들은 흔히 젊음을 유지하려면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값비싼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젊음은 피부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기뻤던 날도 있었고 슬펐던 날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고 남들과 비교하며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살짝 들어오는 햇살이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손바닥에 닿는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80년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 주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주름이 싫지 않습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에 내가 살아온 시간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당신은 오늘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얼굴에 늘 찡그린 표정이 있다면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래, 난 참 잘 살고 있어. 그 미소가 당신의 얼굴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몸도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찾아오고 어떤 변화는 착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아직 젊다는 생각과 이제 늙었다는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특히 성에 관한 문제라면 더더욱 민감해집니다. 노년에 대한 편견과 오해,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 중 70%가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40%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본인들이 성적으로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대로 잘못된 믿음이나 사회적 편견이 우리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년에 착각하는 함정 10가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모르고 지냈던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들이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 성생활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성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580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성적 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일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사례. 박영수 68세 씨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와 자연스럽게 성생활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운동을 더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체력을 기르기 위해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고 몸이 좋아지자 성적 욕구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대화도 많아졌고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그냥 늙어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관계일 뿐입니다. 마이너스. 네. 성관계는 건강에 해롭다. 일부 노인은 성관계를 하면 심장마비가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심장협회의 HA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건강이 더 좋았습니다.
실제 사례. 김정자 72세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 만에 첫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둘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려 하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될까?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의사와 상담한 결과 오히려 성적 활동이 우울감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나이 들면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적절한 성생활은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줍니다. 마이너스. 3. 성관계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나이 들면 성생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성생활 만족도가 4050대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오상훈 67세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소개해준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만 문제는 주위의 시선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야? 라는 말을 듣자 위축되었고 관계를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니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감정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과 성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4. 나이가 들면 성적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적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67%가 젊었을 때보다 성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젊었을 때보다 성적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이정훈 71세 씨는 젊은 시절 직장과 가정생활에 치여 아내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성관계도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해야 하니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졌고 그게 성생활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이너스. 5. 성생활이 없어도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이 없을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를 자주 하는 50세 이상의 성인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성적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습니다. 실제 사례. 최윤희 66세 씨는 몇 년 전 남편과 성관계를 끊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면증이 심해졌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TV에서 성생활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 가까워지자 신기하게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우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몸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성생활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성관계를 하면 부부 사이가 불편해질 수 있다. 어떤 부부는 이 나이에 갑자기 다시 그런 걸 시작하면 어색할 것 같아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더 높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김영수 69세 씨와 그의 아내는 결혼 45년 차입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그냥 가족으로만 여겼습니다. 성생활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부부가 우리는 아직도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대화를 나누었고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7. 노년의 성생활은 주변에 숨겨야 한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 나이에 그런 걸 말하면 이상하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웨덴 연구진이 7,080대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생활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실제 사례. 박정숙 74세 씨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새로운 연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러던 중 우연히 동년배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연애 중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걸 숨겨야 해? 그때서야 박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사회적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벽이었다는 것을.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과 욕망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8. 성적 능력은 젊었을 때와 같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성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성적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심리적 위축을 불러오고 실제로 성적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2018년 영국 퀸슬랜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중 55%가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서적 친밀감을 꼽았습니다. 반면 육체적 성능을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즉,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실제 사례. 정만수 72세 씨는 몇 달 전부터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의 성생활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엔 서로의 체온만 느껴도 가슴이 뛰었고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런 열정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의 반응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볼까? 그날 밤 부부는 오래도록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성생활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만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완벽한 성적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구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 나이에 따라 성적 능력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성생활의 만족도는 육체적 능력보다 정서적 친밀감과 관련이 깊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9. 노년의 성생활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생활은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2017년 미국 노화 연구소의 NIA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 중 60%가 성생활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제 사례. 김순자육 19세 씨는 최근 남편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점점 위축되는 것 같았고 서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이에 맞는 성생활 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성생활도 다른 생활 습관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한번 노력해볼까?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남편도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서로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서 성생활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구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수록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 성생활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노력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성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노년기 부부 사이에서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는 서로의 성적 욕구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2020년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 부부 중 35%는 성적 욕구의 차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솔직한 대화를 나눈 부부는 80% 이상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실제 사례. 이경철 74세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경철 씨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내 생각을 어떻게 해? 아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난 걸까?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이해심이었습니다. 이경철 씨는 이제 더 이상 성생활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구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성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부부관계는 평생을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노년에 대한 10가지 착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일부이며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 불필요한 한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